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행시, 제가 최근에 봤던 합격 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수기여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요분이 이제 21살 때 행정고시를 합격을 하셨어요. 이제 한일고 나오시고 서울대 경제학과 2학년 때 합격을 하셨는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야, 이거 천재의 합격 수기를 가져와서 우리한테 이거를 보여주는 의도가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중요한 거는 레벨 차이는 레벨 차이예요. 근데 이분은 사고법이 좋은 거거든요. 우리는 이 사고법만 배우고 훔치면은 우리도 그 사람과 똑같거나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공부법이에요. 이 수기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봤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봐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행정고시면은 나랑 전혀 관계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지만 공부의 원리는 똑같아요. 뭘 배울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분이 기출 분석을 통해서 공부의 강도를 조절을 했어요. 한 네 단계 정도 나눠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제 이제 합격 수기 써놓은 것만 봤을 때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째, 꼼꼼하게 이제 구석구석 공부한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서 이제 소홀히 하는 분들 많이 봤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쭉 읽는 것보다 지금 읽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이거 왜 이렇게 해뒀냐면, 제가 분석할 때 이렇게 파란색은 이제 사람들의 그러니까 분석 대상이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녹색이 나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녹색처럼 공부했다, 이렇게 항상 나눠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주변에 보세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국제경제학을 소홀히 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내가 보니까 요 국제경제학 말고 내가 치는 시험이라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뭐 예를 형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어 비문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물이라든지 내가 보는 거에 따라 바꿔보면 15년 이후로 매년 한 문제씩 20점 또는 30점으로 경제학이 출제되고 있다. 이게 뭐예요? 배점이랑 출제 빈도를 이분이 일단은 몸에 익히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듣고 갑자기 이거 표를 만드시거나 엑셀로 정리하시거나 이런 분들인데,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그거는 형식적인 공부예요. 외적으로 보이는 거고 내 머릿속에 인지가 돼야 돼요. 진짜 문제를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보면서 이게 체화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은 한 번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출은 푸는 게 아니에요. 자꾸 봐줘야 되고 옆에 계속 두고두고 보면서 이걸 내 걸로 만들어줘야 된다. 기출은 진짜 한 진짜 몇 번 정도 보면 되냐, 기준을 좀 정해드리면 한 50번만 보세요. 50번만 진짜 맨날 맨날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다 푼다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봐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 틀리면 발생하는 손해는 다른 데선 커버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꼼꼼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분석이고 이게 자기의 공부법인 거예요. 그래서 불이타까지 꼼꼼하게 공부한다. 그래서 고민은 어디까지 공부할 것인가라는 건데,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게 나와서 고배를 마신 적이 있고 16년에 20년에 합격하셨는데, 그죠? 4년 전 분석을 한 거죠. 그다음에 19년에는 입법고시에 이 선택 과목 국제경제에서 수험생들이 출제되지 않을 거라 호언장담했던 것도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수험생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반성을 하실 필요가 있죠. 형,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어때? 아, 형이 보니까 나도 볼래. 또는 어떤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셔가지고 막 질문 달고 거기에 나오는 댓글에 내 인생을 맡기시는, 이거 던지는 거예요, 인생을. 그런 분들이 계신데 내가 분석하지 않으면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분석했으니까 1%라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논점은 핵심만이라도 가져가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공부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야, 나는 마침 행시야. 국제경제학은 꼼꼼하게 할래. 이런 남의 분석을 따라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고 내가 똑같이 분석했을 때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지를 해보셔야 여기 공부법에서 이 수기에서 배우는 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이러면 수기를 안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 읽은 것보다 못해요. 왜? 나한테 이상한 어떤 관념이 자리 잡으니까. 오래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똑같은 결론이 나오고 똑같은 분석이 되는지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강약 조절을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계학 이름 바꿔서 보세요. 자신이 치는 과목으로 무슨 무슨 과목은 출제 경향이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 생각된다. 이게 분석인데, 또 색깔을 나눠서 볼게요. 그 이유는 매년 변별력을 갖춘 어려운 문제가 킬러 문항이 한 개 내지 두 개가 출제가 되는데, 해당 문제 출제되는 부분이 출제 경향에 따라 달라지는 걸 내가 파악을 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블라블라 블라블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이건 거의 출제자 수준이에요. 지금 출제자 수준. 근데 여러분들이 야, 쟤는 천재니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솔직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분 대학 2학년이에요. 여러분들 2학년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하시고 대학 나오신 분들, 영상 보는 분들 중에 많지 않으신가요? 반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학교 2학년이 이 정도 학교 다니면서 할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사람의 머리 레벨의 문제가 아니, 이거는 노력과 끈기, 의지, 지병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수험의 삶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수기보고 좀 느끼셔야 돼요. 자, 따라서 결과 뭐예요? 분석. 출제 경향상 19년, 20년 모두 수리 통계 고득점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향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 전제가 중요하죠. 이걸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냈어요.
그다음 물론 이러한 출제 경향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란다? 이를 올해 또 입법고시까지 넓게 보셨는데 행정고시 치면서 입법고시 문제도 같이 보셨는데 이제 과목마다 좀 다르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변별력을 위해 출제된 킬러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파트에서 나올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다른 분야도 일정 수준까지 한다. 나눴다는 거죠. 나눴다는 거. 지금 변별력 파트랑 아닌 파트를 나눠가지고 변별력 파트는 세게 공부하고 안 나오는 파트는 어느 정도 수준만 맞췄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분석하지 않고 강사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외우시는 분들 있죠. 암기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죠. 그럼 말도 안 돼요. 시험은 암기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분석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얻어가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 강약 조절한 거 한 개 더 볼게요. 또 이렇게 글이 쭉 있는데 분석을 해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대상이고 밑에 분석이에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 이분이 2020년 시험을 치셨어요. 근데 최소 10년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느끼는 거는 야 나도 10년치 분석해야지가 아니에요. 댓글에 변호사님 기출은 몇 년치 분석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솔직히 아 이분이 아직 원리를 캐치를 못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한테 기대시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신이 들고 경향이 보일 때까지 분석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사법시험 1차 40년치 분석했어요. 문제 있는 거 죄다 모아서 분석 다 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보니까 요 A라는 거시경제학이라는 과목에서 10년대 초반까지 분석을 적어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됐고 앞으로는 지금 이렇게 또 변화해 왔다고 생각한다. 세부적인 거 읽지 마세요. 왜냐하면 행정고시 치는 분들만 이 영상을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머릿속으로 내가 바꿔보는 거야. 아, 나라면 여기에 해당하는 과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게 이 영상에서 배워가실 점이에요. 이러한 경향성을 볼 때 멀라 블라블라블라 이러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 분석도 해뒀죠. 그래서 어떤 수치 위주의 문제는 공부량을 늘리되 다른 문제들은 최소화한다. 이 방금 앞에 봤던 거랑 똑같죠. 이 앞에 봤던 거 이렇게 두 개 나눠 보는 거랑 아 요거는 이런 식으로 또 집중해서 보는 파트랑 안 보는 파트 나눠서 보는 과목도 있었구나. 근데 여긴 또 심지어 이런 말도 해놨어요. 이 거시경제학이라는 건 역사적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뒀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수험 전략이 있냐? 없으시잖아요. 여기서 내가 수험 전략이 이 사람은 있고 나는 없는 이유는 이 사람은 뭐 한일고 나오고 서울대고 천재니까 이건 진짜 이거는 너무 심각한 핑계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2학년이에요. 학교를 다니면서 합격을 했는데 나하고 내가 지금 공부를 해도 한 3, 4년 더 했을 텐데 대학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 그 기간에 막 수험을 전체를 다 했다고 친다면 내가 그 기간 동안 분석할 시간이 없었을까요, 과연? 이건 진짜 진중하게 나의 지난 수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반성해 보시라고 제가 진중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책이 뭐가 좋다는 것까지 다 분석해뒀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왜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느꼈냐면은 야 공부의 본질은 다 똑같다. 시험을 무시하고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시험마다 디테일은 존재를 하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건 똑같고 제가 사법시험 준비할 때 똑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 파트에서 뭐가 중요한데 이 책에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보자. 저는 시험장에서 저의 전략은 떨지 말자가 아니라 뭐였냐면 나중에 공부가 끝났을 때 2차 시험 치러 갔을 때 뭐였냐면 야 아는 게 나았다고 좋아하지 말자였어요. 그것 때문에 으아 이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써서 시험 떨어지는 거거든요. 흥분하면 안 돼요. 저는 전략이 그거였어요. 흥분하지 말자. 이게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필요한 부분부터 순서를 두고 공부하는 게 이제 법학 시험인데 여러분들 사실 이 수기의 첫 시작이 이거예요. 첫 시작이 그 1차 헌법에 대한 건데 법학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 딱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법대도 아닌데 특성을 어떻게 하실까라고 솔직히 속으로 조금 살짝 비웃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뒷부분 요 앞에 설명하는 게 다 뒷부분이거든요. 아 이런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 생략이 됐구나라고 제가 다시 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법학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앞에 생략된 말이 뭔가요? 내가 분석을 최소 뭐 5년 10년 해보니까 나 물론 행시에 이제 요게 이제 들어온 게 여러분들이 역사를 한번 보시면 몇 년도부터 들어왔고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죠? 치기 시작할 때부터 분석을 하셨겠죠. 그래 보니까 조문이나 판례를 묻는 게 25문제 대부분을 차지를 한다. 그래서 판례 또는 조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 뭐를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요게 대상 요게 공부법인데 중간에 요게 나와요. 핵심적인 걸 먼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좀 지엽적인 것들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는 애들은 최근에 출제 경향을 고려해서 마지막으로 두 문자를 암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좋아하는 두 문자 나왔어. 이제부터 두 문자 쓸 거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 전체적으로 내 핵심적인 사항들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려고 공부를 해주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걸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자주 있는 경우에는 노트에 노트 정리하니까 나도 노트 정리할래가 아니라 한 페이지 정도, 두 페이지씩 정리를 한 거예요. 총 5페이지 정리하셨는데 노트를 최소 50페이지 정리하시는 분들이 진짜 공부를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게 효과는 좋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내가 노트를 책을 필사하기 시작하는데 또 이쁘고 바른 글씨로 하면은 그게 필사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남들은 수개월이면 책을 20번 읽어요, 진짜. 근데 나는 한 번 필사하고 끝이에요. 이렇게 시간을 헛되게 쓰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 이제 기출의 정답까지 분석해서 이런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잘 보세요. 사설 문제집. 이제 행시 준비하시는 분들 비타민이라는 책 있죠, 아시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답이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틀렸더라도 사설 문제집에서는 이건 틀렸더라도 나는 실제 시험 진짜 시험 공부할 때는 정답으로 처리를 했다. 왜? 기출 분석해 보니까 그 한도 내에서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답이 갈리는 경우는 입법고시도 같이 받침 없었고 5급 공채, 즉 행시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야 이거는 문제집 수준에서 이래. 여러분들 너무 느끼는 게 많지 않나요? 내가 학원 모의고사 풀고 1위 2위 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여러분들 학원 모의고사는 너무 달라요. 심지어 제가 여기서 너무 전문적이어서 행정학에 대한 분석은 뺐는데 이분은 행정학을 학원에서 준비하고 학원 답안지로 하는 방식하고 전혀 다르게 쓰셨어요. 그러면서 시험을 이렇게 최연소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근거 있는 판단이 됐어요. 여러분들 롤 좋아하시나요? 롤에서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턴하고 그다음에 근거죠. 판단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 감각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모든 것에는 공부할 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근거 없이 공부하시는 경우가 많다. 감각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다. 저 강사 형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진짜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항상 이렇게 판단하고 사고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시험 기출도 봐야 돼. 이거 저한테 또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한번 참고 삼아 보겠습니다. 입법고시의 자료 해석 이게 대상이죠.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어렵다는 비판이 수험가에 많다. 그래서 안 보겠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입법고시 분석해 보니까 사용된 함정이 5급 공채에서 몇 년 뒤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 저도 이런 자료가 다 있어요. 저는 적어도 법학 시험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변호사 시험 그 헌법 문제는 어떤 시험 8급에서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이 비슷하게 몇 년 뒤에 나온다든지 서울시 9급에서 반복돼서 나온다든지 이런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다른 시험 기출도 봐야 하느냐라는 문제는 정확한 답은 시험 기간까지 내가 시간이 허용한다면 무조건 보셔야 돼요. 이거를 보면서 쭉 경향을 분석하면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양을 너무 많이 늘려가지고 시간을 내가 쓰는 게 된다면 그때는 안 보셔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5급 공채만을 목표로 하더라도 입법고시 자료 해석이라는 이제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충분히 공부해야 된다. 야, 여기까지 듣고 또 5급은 입법고시를 다 봐야 돼가 아니에요. 이분이 자료 해석을 보니까 이런 경향을 파악했다네. 나도 자료 해석이라는 과목에서 이렇게 한번 입법고시까지 한번 보고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온지 보자라고 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내가 이 영상을 이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껍데기를 이해하시면 진짜 그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게 객관식 문제풀이 전략이 잘 보시면 이것도 사실 기출 문제, 기출 분석의 어떤 연장선인데 제가 그렇다고 목차를 죄다 기출 분석이라 잡으면 여러분들이 또 또 뻔한 소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다르게 잡았어요. 세분화해서. 자, 입법고시 자료 해석도 이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색깔을 여기 제가 볼드로 칠해뒀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분이 자료 해석이라는 파트에서 문제 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빨리 푸는 방식 두 가지 자기 뭐 용법을 쓰신 게 있는데 야 나는 자료 해석 안 쳐. 입법고시 안 쳐. 그다음에 행정고시 안 쳐. 이렇게 안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시험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선지를 읽고 이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나 미리 선별해둬서 야 이건 내가 너무 어렵거나 이거는 좀 피해야 돼라고 회피할 선지 유형이라면 정답을 판단하는데 해당 선지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뭘 한번 찍은 적이 있냐면은 20년도 상반기 경찰 시험인가 2차 시험이었나 1차 시험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역대 최고 난이도였다고 제가 풀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 문제 풀자마자 아직 기억나는 게 시작하자마자 1번에 죄형 법정주의라는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처음 시작하자마자 풀면 안 돼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다 뒤져야 나오는 유형이 제8례 문제가 다 그래요. 형법에는 이런 문제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당한 이유를 묻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처음부터 풀면 안 되고 무조건 뒤로 밀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건 뭐다? 나도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서 이런 선지, 이런 파트가 나왔을 때는 뒤로 밀어야겠다. 다른 문제에서 내가 점수를 모두 정립해놓고 마지막으로 몰아서 풀어야겠다는 어떤 전략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자료 해석 안 치니까 관계없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는 유형을 선별해놓고 그런 선지가 나오면 미룬다라는 걸 여기서 배우셔야 되고 두 번째, 이거 모든 시험에 다 통해 이게. 뭐든지 간에. 심지어 수학이라도 내가 킬러 문제인지 아닌지 아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킬러 문제니까 나중에 풀어라고 하죠. 근데 킬러 문제부터는 조지겠다. 이렇게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비속어를 써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 분들 뭐 변태 수험생 경우에 있을 수 있죠. 보통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진 않죠. 그죠?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나도 다른 데서도 쓰고 있는데 내가 이걸 인식을 못하고 이 과목이 어려우니까 내가 까먹어 버리는 거야, 이 전략을. 근데 선명하게 내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자, 문제 선지가 기억, 니은, 디귿리 보니까 1번은 뭐 기억, 니은, 2번은 니은, 디귿, 3번은 디귿리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세 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게 되면 정답을 도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딱 봐서 제일 쉬운 거 리을을 딱 알겠어. 니은 알겠어. 기억은 애매해. 이런 거예요. 니은, 리을 들어간 거 잘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게 아니면 때 기억 가지고 이제 정오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진하게 이런 문제 나오면 기억, 니은, 디귿, 리 순서대로 OX 하시는 분들인데 그럼 망해요. 이것도 저 사법고 있을 때 똑같이 했었는데 눈에 딱 띄는 애 있잖아요. 제일 쉬운 애를 먼저 일단 끝내요. 걔를 보면은 지문들이 싹 없어지잖아요. 심지어 사법시험 팔지선다란 말이에요. 없애고 속어법을 무조건 쓰셔야 돼. 속어법 무조건 쓰셔야 돼. 이렇게 해서 나머지 중에 야 이건 보니까 기억만 맞히면 된다. 이것만 알면 된다. 그러면 기억만 이제 목숨 걸고 푸는 거죠. 모르겠다면 어떻게 된다. 넘기면 돼요. 나중에 딴 거 풀고 머리가 충분히 워밍업 되면 돌아와서 풀어야 되고 그다음 어쨌든 이런 방식이죠. 밑에 주의점이 있는데 나는 시험 칠 때 객관식 문제풀이 전략이 없는 경우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이번에 공부의 본질에서 책에 어떤 걸 제가 실어놨나요? 제가 문제풀이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설명을 쭉 해뒀죠. 앞에 이제 기출 분석하는 건 제가 나무나 숲 대신 토양을 보라라는 파트에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제발 좀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점 가셔가지고 해당 파트 보시면서 내가 치는 시험으로 바꿔서 생각한 습관이 있어야 머리에 남아요. 공부의 본질은 진짜 압축해서 썼기 때문에 모든 시험에 다 통하는 방법들 변호사님 사법고시 친 거 아니에요? 왜 모든 시험에 통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수능도 분석하고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 그다음에 뭐 사법 시험 다른 시험 모조리 다 분석하고 행정고시도 분석하고 외국의 시험도 다 분석해가지고 물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은 모든 시험 분석은 못했고 나와 있는 공부법 책들을 분석했어요. 그것들을 모아놓은 정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되게 당연한 말인데 내 시험으로 바꿔서 자꾸 곱씹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요 수기도 같이 실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절제와 인내 파트. 담배는 피우지 않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술은 다음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여 안 미친다고 생각하면 드셔도 뭐 내가 절제만 된다면 한두 잔 괜찮겠죠.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이 그거는 적절히 조절하세요. 어쨌든 이런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담배하고 술은 제가 뭐 기호식품이라고 어떤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너무 심각하게 하면 안 되지만 핸드폰 일단 두고 다니고 뭐 어떤 어플을 쓰셔가지고 넌 왜 얼마 쓰니 이건 저 모르겠는데 어쨌든 11시 이후로만 밤 11시 이후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뒀다. 여러분들 이런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다음 밤 12시 반 이후에는 잠금이 걸리도록 핸드폰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그래서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변호사님 제가 핸드폰 한다고 잠을 잘 못 잡니다. 공부 시간이 줄어들고 너무 진짜 좀 힘듭니다. 이런 분들 이거 한번 꼭 써보세요. 내가 그만큼 정보가 부족하다는 뜻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거 이제 넘어가면은 수험 기간에는 그다음에 내가 PC방을 가지 않았다. 게임 같은 거 하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PC방에 가지 않겠다. 뭐 고향이 다른 데신가 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강 신청하는 날만은 PC방에 갔다. 이거 해야죠. 그죠? 수강 시험 전까지 게임을 즐겼다. 여러분들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하고는 절대 시험이 안 됩니다. 그다음 식사는 대부분 학식으로 해결했다. 시험 직전에는 체력이 떨어져 군것질을 많이 했다. 주말에는 스스로에 대한 상으로 경영되어 있는 양식을 직접 일시일시적 같다. 이게 상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 절제된 생활 속에 여러분들 공부가 되고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더 붙이면 특히 요즘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로스쿨생 분들 진짜 내가 진짜 변호사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인스타 하시고 그다음 맛있는 데 막 가시고 진짜 그렇게 하시면 망해요. 여러분들 아직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변호사 준비생인데 너무 변호사가 됐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변호사의 삶은 내가 변호사 시험 치고 나서 즐겨도 늦지 않아요. 제가 진짜 그렇게 화려하게 인스타 하시는 분들 중에 시험이 된 분들 거의 못 봤어요. 저주가 아니라 진짜로 제발 이거를 내가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절제하는 삶을 즐겨야 돼요. 절제하는 삶 속에 이 삶을 즐기기 시작할 때 나에게 진정한 진짜 즐김이 나중에 찾아와요. 그래서 조금은 진짜 구도한다는 생각으로 진짜 도를 내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진짜 진리를 추구한다는 생각으로 수험의 진리 말고 학문의 진리 말고 그런 생각으로 조금 내가 접근했을 때 나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이 찾아온다. 이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원본 한번 특히 행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될 어떤 그런 최우수 합격자 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은규 변호사였습니다.